서울디지털대학교 생활스포츠 전공의 김동학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스포츠 관련 실기 시험에 대해서 할 텐데, 실기보다는 이 자격증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아마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이쪽에 전문성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고, 금방 자기소개를 들었을 때 어떤 부분이 궁금한지도 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하고 나서 질문도 있으면 좀 받고 나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고요. 제 소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저는 김동학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한자로 굉장히 쉽습니다. 동력동에 배울 학자를 써요. 그래서 동쪽에서 배운다라는 뜻이 될 텐데, 조금 풀어보면 동쪽에서 이제 해도 뜨고 뭔가 시작되는 곳에서 가르치고 학문을 한다라는 의미로 봤을 때,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수업을 같이 하는 거 보면 제 이름하고 제 삶의 궤적하고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길을 선택하고, 이제 지도자로서, 강사로서, 교수로서 활동하는 것들이 저를 자존감을 높이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름 자체가.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초반에 내 이름을 갖고 내 인생길을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진 않았겠죠. 제가 진로를 선택하고, 현장에서 스포츠 지도자를 하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이런 과정들을 보니까, 내 이름하고 내 삶의 궤적이 잘 맞는구나 라는 것들을 저의 삶 속에서 이제 자존감을 높이는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아마 여러분들 이름도 나쁜 뜻 갖고 있는 이름 있나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죠? 부모님들이 좋은 뜻으로, 좋은 의미로서 남겼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이름처럼 살아가시면 꽤 괜찮은 삶이 보장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자, 여기 스키 모양으로 우리 조교 선생님이 만들어준 그 이미지입니다. 예, 저도 이걸 받아보고 참 기뻤습니다. 아주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디지털 대학에서 처음으로 이제 생활스포츠 전공이 올해 만들어졌는데, 교수님께서 고생을 많이 해주셔서 이 플랫폼 안에 좋은 정보들이 많이 담아져 있고, 지금 교육과정 저랑도 말씀 많이 하시면서, 이제 잘 설계해 나갈 것 같아서 기대가 사실 큽니다. 제가 이제 대학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10여 년 동안 쭉 해왔지만, 이제 전공자들, 제 나이 때 들어오는 학생들을 가르쳐 왔지만, 그들도 전문가로 나가는 친구들은 20, 30%밖에 안 돼요. 근데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자기 진로가 맞는 친구들이 그런 선택들을 하고, 또 선수들, 운동선수 출신들도 많이 있는데, 역시 거기서도 프로로 가거나, 그거를 직장으로 선택하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끝내 다른 일들, 다른 업들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근데 뒤늦게 이런 전공들에 관심을 갖고 들어오셔서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열린 시각이고 개방성이 좋아졌다고 봐요. 실제 이 국가 자격 오늘 설명해 드리는 것도 그런 식으로 넓혀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지 않았나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이름이 잘 맞으면 좋은데 잘 안 맞을 수도 있죠. 현대자동차 팀장인데 이름이 지쌍용입니다. 예, 영업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름이 잘 안 맞을 수도 있고, 우리 국어 선생님이세요. 예, 김수학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이름이 안 맞는 사람들도 있다. 근데 잘 맞을 수도 있겠죠? 건축학 교수인데 김노동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좀 잘 맞는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영양사신데 박양념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거의 영양사로 태어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이런 이름들이 재미있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설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한양대학교에서 공부를 쭉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전공은 스포츠 인문사회 과학 영역이어서 스포츠 교육학, 심리학, 체육사 등과 같이 인문사회적인 부분들을 맡고 있어서 아마 저희 대학에서 이런 관련된 과목들을 함께 만나게 될 것 같고요. 박사 때는 이 체육대학, 우리도 이제 체육대학이죠. 이 체육대학의 경험이 이 체육 전문인, 스포츠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연구를 해서 트레이너, 체육교사, 대학 강사, 그리고 민간 그 생활 스포츠 지도사들의
대한 삶을 좀 내러티브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경험들이 그런 직업을 갖게 되고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쭉 해오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런 고민들도 같이 잘 나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생활스포츠 전공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전공 안에 저도 이제 같이 인볼브 되면서 굉장히 책임감을 느끼고 이제 다양한 나이대,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이 시장이 여전히 살아있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예. 그리고 그 파이가 더 커지고 있다는 것도 느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도자 트랙, 마케터, 경영, 치료자 트랙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컨택할 수 있는 것들이 설계가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 사이버 대학, 우리 디지털 대학 안에 다양한 수업들을 갖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그래서 지도자 트랙이 사실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될 우리 전공 필수 과목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 교육학, 스포츠 윤리, 심리학, 사회학, 생리학 등과 같은 기본적인 이수 과목들이 당연히 있을 것이고, 경제자 트랙에서도 경영학이나 소비자, 세무회계 이런 것들 수업들을 선택해서 들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마케터 트랙에서도 미디어, 유튜버, 마케팅과 같은 것들, 그리고 치료 부분에서도 앞으로 생리학, 역학, 병태생리 등 다양한 트랙들이 생기게 될 거라는 거죠. 실제 오프라인 대학에서는 체육 전공이면 이 지도자 트랙 수업이 대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교양 수업들을 따로 찾아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보면 다른 수업들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어서 전문적인 부분들 공부하기 훨씬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장점들을 잘 활용하시면 앞으로 2년, 길게는 4년 수업들을 마치면서 내가 원하는 부분들을 다 마스터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제 국가자격 체육 지도자로 좀 들어가 볼게요. 혹시 여기 갖고 계신 분, 여기 노인 갖고 계시다 그랬고요. 그렇죠? 또 혹시 갖고 계신 분 있으세요? 국가자격? 없으시네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검색을 하면 체육 지도자 연수원이 나옵니다. 여기가 이제 홈페이지예요. 간단하게 역사를 좀 봐야 되는데, 체육 지도자 2015년 이전입니다. 그전에는 요런 트랙이었어요. 그래서 체육 지도자 안에 경기 지도자랑 생활 체육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경기 지도자는 1급, 2급으로, 생활 체육 지도자는 1, 2, 3급으로 있었어요. 경기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일 것 같으세요? 약간 좀 전문적일 것 같죠, 그렇죠? 예. 실제 경기 지도자는 이제 학교, 대학, 프로, 감독, 코치들이 따야 되는 라이센스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생활체육 지도자는 센터나 민간 기업이나 이런 데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겁니다. 어쨌든 1, 2급, 3, 2급은 종목 지도자인 거예요. 지금은 65개 종목을 갖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40개, 50개 정도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빌딩, 생활체육 3급, 생활체육 2급, 축구, 경기지도 2급, 축구 1급 이런 식으로 땄어요. 그래서 경기지도 같은 경우 2급을 따면 이제 종목 자격증을 따고 나서 1급을 따야 이제 국가대표, 감독이나 코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경기지도 1급을 따려면 경기력 향상과 관련된 논문을 써야 돼요. 그래서 감독님들이 되게 어려워했었어요. 왜냐? 공부 안 하셨던 분들이니까 경기력 향상 논문을 써야 되니까 힘들었죠. 퀄리티가 높진 않아도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생활체육도 종목 수영으로 땄어요. 예, 3급을 땄는데 이제 2급도 땁니다. 수영으로. 그런 다음에 1급을 딸까요? 그건 아니었죠. 1급은 종목이 아니라 운동 처방사라는 약간 다른 트랙이에요. 그래서 1급을 따면 병원이나 이런 치료사 쪽으로 활동을 할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개편되면서 운동 처방사, 건강운동관리사로 따로 빼자. 상급, 2급, 이거 2급, 1급으로 올리자 해서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트랙 전환이 됩니다. 2015년 이후에는 이렇게 트랙이 많아졌어요. 예. 자, 이 파트가 일로 온 거죠. 전문 스포츠 지도사, 생활 스포츠 지도사로 바뀝니다. 드디어 우리 체육 쪽에도 꿈에 그리던 사자 직업을 갖게 됩니다. 의사, 변호사처럼 지도사라는 이름이 바뀌면서 굉장히 고무적이었어요. 그런 부분도. 그리고 건강운동관리사가 1급이 따로 다른 트랙으로 빠져나왔고 장애인, 유소년, 노인까지 구분별로 확장됐어요. 그래서 자격증 종류가 굉장히 많아진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처음 했다는 게 생활 스포츠 지도사 2급을 많이 따요. 예. 그리고 생활 전에 뭐 유소년이나 노인을 먼저 따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선 하나를 따놓는 게 다른 종목 또 같은 종목의 다른 트랙을 선택하기 좋기 때문에 우선 하나를 따놓는 게 중요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2급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응시 자격이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됩니다. 2015년에 개정된 것 중에 가장 큰 게 이 부분이에요. 그 전에는 체육대학 졸업 예정자, 졸업생만 딸 수 있었습니다. 그게 사실 맞겠죠. 의사 라이센스를 경영대학 나온 사람이 따면 안 되잖아요. 의대를 졸업한 사람들이 의대 시험을 보는 것처럼 체대 나온 사람이 이 국가자격 체육지도자를 따는 트랙이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조금 개방된 게 학점은행제라는 것도 많이 생기고 이런 사이버 대학도 생기다 보니까 그럼 8개의 과목을 이수한 사람이면 인정해 주겠다, 딸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바뀌었어요. 조금 더 확장된 거죠. 그래서 학점은행제에서는 이런 생활체육 지도자가 있으면 6학점, 뭐 18학점을 인정을 해주는 그런 구조도 생긴 겁니다. 근데 15년에 18세 이상으로 바뀌었어요. 이거 바뀌면서 말이 사실 많았습니다. 왜?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사실 지도자 트랙인데 전공을 하지 않은 사람이 지도하는 것도 뭐 위험성이 좀 크다. 예. 누구한테나 열어주는 건 문제가 있다. 하지만 뭐 국가 자격이 이제 개방성의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픈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 자격을 따내시는 분들을 이제 제가 연수원을 운영하면서 봤는데 100명이라고 치면 체육 전공자가 한 60명, 그리고 동호인 생활체육으로 참여했던 분이 한 30명, 일반 회사 사람 그냥. 근데 제 2막을 준비하거나 관심이 있어, 아니면 우리 지도자가 한번 해봐 해서 하시는 분 한 10% 정도 되는 거예요. 걱정한 것보다 전공자들,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1차 필기시험 좀 어려워요. 범위가 너무 많고. 관심이 없는 사람이 그냥 필기시험을 합격하기가 쉽지가 않은 구조였던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순환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됐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 2막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도전할 수 있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여기 뭐 두 분도 그랬지만 대부분 자기 몸이 다쳐서 그걸 회복하는 운동을 하다가 라이센스를 따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있어서 생각보다 고무적이고 괜찮다. 전문적인 부분이나 걱정했던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좀 해결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현장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아무튼 좋아졌죠. 그래서 해보면 실제 18세 고등학생이 취득하러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빠른 친구들은. 그리고 체육 전공자가 아닌 분들이 더 관심이 많고 더 열심히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 이런 부분들이 좋구나라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든 이 생활체육 전공이 비전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식의 관심을 갖고 들어오신 것처럼 아마 더 확장되고 더 많은 학생들이 함께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뭐 오늘 이렇게 나와주신 분들은 뭐 열정이 이만저만 열정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첫 학기에 이 생활체육 전공의 첫 선구자로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우리 사이버대학, 디지털대학이
이제 오프라인 활동들도 사실 계속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앞으로 그런 걸 많이 만들려고 할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게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지역별로 모여서 스포츠 활동도 같이 하고 자격증 관련 특강도 하고 그리고 진로 설정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해 보면 우리가 성장하는 데 훨씬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계를 한번 볼까요? 자, 1단계는 필기시험, 2단계는 실기 구술, 3단계는 연수입니다. 이걸 다 해야 국가 자격을 받을 수 있어요. 이제 필기시험은 4에서 5월, 원래 5월에 했는데 올해 4월 29일 날 합니다. 네, 좀 빨라졌어요. 그래서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이걸 준비를 지금 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이게 합격을 하면 이제 자기 종목을 선택해서 이제 실기랑 구술을 6월, 7월 중에 봅니다. 이것까지 합격하면 그다음 연수를 대학교에 있는 연수원을 선택해서 연수를 들으면 12월 달에 자격증을 딱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길고 까다롭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도전하시는 분들은 제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하나밖에 못 따거든요. 예, 그런 구조기 때문에. 필기시험부터 보면 이 7과목, 스포츠 교육학, 스포츠 사회학, 스포츠 심리학, 스포츠 윤리, 운동 생리학, 운동 역학, 한국 체육사 이 7과목을 공부하셔야 되는데 실제 시험은 이 7개 중에 내가 하고 싶은 거 5개를 선택해서 시험 보는 거예요. 예. 특히 눈여겨볼 거는 뭐 기본적으로 다 있던 과목이었는데 이 스포츠 윤리가 처음 들어왔어요. 2015년에. 스포츠 윤리가 들어오면서 체육대학 커리큘럼도 바뀝니다. 그전에는 비슷한 게 뭐였을까요? 스포츠? 철학. 예. 철학이었어요. 예. 근데 철학이 굉장히 약해졌죠. 스포츠 윤리가 그걸 이제 담아버리면서. 그래서 스포츠 윤리라는 수업들이 생겨났고,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자격을 통해서 대학의 커리큘럼도 바뀌는 구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런 과목들은 국가 자격에 나온 시험에 국한돼서 만들어진 과목들은 아니란 말이죠. 기본적인 이론들이 쌓이고 책자들이 많이 나왔을 때 거기서 필요한 것들이 시험 문제로 나오다 보니까 대학 수업도 그런 시험 문제와 관련된 것들만 가르치려는 분위기가 좀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스포츠 심리학도 뭐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 담지만 스포츠 심리학을 전체적으로 다루려고 좀 애를 썼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몇 가지 빼고는 다 7과목 중에 5개를 고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이 학기 중에 매 학기 이 필요한 수업들을 다 넣을 겁니다. 그래서 들으면서 같이 학습할 수 있게 구조를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실제 교재들로 공부를 많이 해요. 예, 뭐 유튜브 찾아보셔도 되고 온라인 강의도 지금 많이 열려 있어서 실제 혼자 독학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범위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7과목이면 한 과목 이만큼 책을 7권을 공부해야 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쉽게 접근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교재들을 활용해서 공부들을 하시고 온라인 강의를 하거나 시험 전에 특강 같은 것들이 유료로 많이 열립니다. 그런 것들을 모아서 쪽집게 식으로 하기도 해요. 그래서 뭐 저도 그런 쪽에 관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은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에 계속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면서 준비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필기를 합격해야 되는 거예요. 필기 합격은 과목마다 40점 넘으면 된대요. 5과목 총 평균이 60점 넘으면 된대요. 생각보다 쉽죠? 네, 퍼센테이지로는 크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딱 봐도. 그러니까 다 100점 맞을 필요 없는 겁니다. 실제. 네. 그래서 적정선에 맞춰서 합격을 해야 되는데 이 필기시험 합격 여부를 좀 전략적으로 짜면 이렇게 된다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7과목 중에 5개만 선택하는 거죠. 제가 선택하는 겁니다. 5개 볼게요 하고 그리고 풀어내는 거예요. 첫 번째 합격선은 이겁니다. 모든 과목이 다 60점만 맞추면 돼요.
20문제입니다. 12개 맞히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60점 중에서 평균 60점으로 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깊이 있거나 너무 폭넓게 하거나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구조죠. 뭐 다 알아두면 당연히 좋은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좀 자신 있는 거 좀 열심히 더 하는 거예요. 예. 교육학이랑 사회학이 자신 있어서 좀 열심히 해요. 근데 심리학이나 윤리나 체육사가 이제 40점, 커트란 이상만 맞추면 되는 거죠. 8문제 이상 맞추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평균 60점이 되니까 이것도 합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략들도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고, 또 비슷하게 한 50점대로 몇 과목은 보고 두 과목 정도를 조금 점수를 높여서 전략적으로 하면 평균 60점으로 합격할 수 있다. 워낙 범위가 넓고 헷갈리는 문제들이 많아요. 암기 위주가 대부분이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 때문에 이런 전략들을 쓰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생략하고 역학은 힘드나 봐요. 인위적으로 제가 빼놓은 겁니다. 예, 샘플로. 예. 그리고 실제 이 두 개를 많이 선택 안 해요. 예, 과목 선택이 있어서. 예, 괜히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느낌 때문에 예, 요 네 과목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전문가로서는 사실 이걸 다 해야 되는데, 사실 그래서 제가 이 국가자격 관련 뭐 연구들도 많이 했어요. 논문들도 내면서 이거 7과목 다 보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제안은 했습니다. 근데 그러기 싫죠. 끔찍하죠. 네. 근데 이제 전문성이나 그런 거 봤을 때 해야 돼요. 왜냐면 이 두 개를 많이 피하는데 이 두 개가 사실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다 보게 해. 뭐 그런 제안을 했지만 뭐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불합격. 네. 다 90점 맞았는데 한 과목이 30점 나왔어요. 평균이 78이지만 불합격이죠. 네. 40점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꾸역꾸역 평타 60점을 다 했는데 한 과목에서 한두 문제 더 틀려서 50점이다. 이것도 이제 평균이 떨어져서 불합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 왜 우리가 만점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다가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제 다음은 이제 실기 구술이에요. 자, 종목이 이렇게 많습니다. 65개로 늘어났어요. 아마 조금씩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예. 검도, 게이트볼, 골프부터 국학기공, 궁도, 농구 뭐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들어온 게 이런 종목들이에요. 주짓수, 줄넘기, 이게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그리고 치어리딩, 플로어볼은 유스포츠인데 유소년에는 있었는데 생활체육으로도 이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힙합, 힙합이 좀 특이해요, 그렇죠? 이게 들어온 것도 프랑스 월드컵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때 이제 브레이크 댄스가 정식 종목으로 됐거든요. 그런 거랑 연결돼서 힙합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종목들, 네 종목을 선택하는 게 사실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근데 가장 많은 건 이제 보디빌딩을 제일 많이 해요. 예. 그 이유는 보디빌딩과 관련된 유사, 필라테스, 뭐 크로스핏, 요가 이런 자격증이 없어서 이분들이 보디빌딩을 우선 많이 땁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인 포션이 가장 크고, 그리고 도전해 볼만 하네 하고 하는 게 사실 보디빌딩이긴 해요. 예. 그리고 실제 보디빌딩으로 연수까지 들어오신 분들도 보면 뭐 트레이너나 뭐 보디빌더처럼 퍼포먼스 나오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빼짝 마르고 뭐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아주머니도 있고 한데 어쨌든 시험 통과 과정을 맞춰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요걸 먼저 많이 도전합니다. 뭐 레크레이션으로 따셨대지만 요것도 좀 쉽긴 하죠. 예. 근데 어려운 것들은 뭐냐면 라켓이 좀 어려워요. 라켓으로 하는 게. 테니스, 배드민턴 이런 것도 좀 어렵습니다. 누구나 많이 하지만 생활체육 수준도 높고 실제 실기들은 딱 그 포인트에 떨어져야 점수를 주는 거예요. 테니스 선수 출신도 떨어져요. 생활체육 실기인데.
거기에 떨어뜨려야 되고 저기에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걸 놓치면 실기에서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라켓 종목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 2단계는 어떻게 준비하냐? 먼저 본인 주 종목을 선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축구를 좋아하신다 그랬으니까 축구 어느 정도 되면 난 축구 종목으로 해야지. 근데 앞에 이제 필기를 붙고 나서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렇게 댄스 스포츠 하신다 그랬으니까 또 댄스 스포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주 종목을 고르고 주 종목이 없으면 대부분 보디빌딩 해요. 예, 한 7, 80%가 보디빌딩입니다. 1000명 들어오면 700명이 보디빌딩으로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그다음 이제 시험 실기 지역을 선택합니다. 예, 그래서 부산 지역, 강원, 경기, 수도권이 제일 많죠, 여전히. 거기서 이제 어디서 볼지 내가 날짜랑 이런 걸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기시험은 규정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뭐 본다고. 어렵지만. 그리고 구술은 문제 뽑기로 해요. 예, 뽑기로 해서 한 두세 개 뽑아서 질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사이트나 이런 커뮤니티 보면 그날 어느 시험장에서 무슨 문제가 나왔다고 막 뜨기도 해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합격을 유도하기도 하죠. 그래서 공고가 나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시험 종목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65개 종목 시험을 쭉 설명을 해줘요. 파일이 워낙 크고 길지만 자기 종목을 찾아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가장 많은 보디빌딩 한번 보면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강동대, 뭐 어디 대전대, 경희대 이런 식으로 어느 시험장에 며칠 날 시험을 봅니다라고 하니까 이거를 선택하는 거죠. 어디서? 아까 그 홈페이지에서 다 하는 거예요. 예. 거기서 필기, 실기, 연수까지 다 거기서 신청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들어가면 실기장이 이렇게 생겼어요. 심사위원 3명, 응시자가 들어가서 합니다. 실기는 보디빌딩은 두 가지 트랙을 합니다. 대회 퍼포먼스 포징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5kg로 다 해요. 대부분 5kg 바벨이랑 덤벨로 그걸로 이제 동작 퍼포먼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게를 막 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거를 어떤 동작, 호흡을 어떻게 하면서 정확하게 구현하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연습을 좀 하면 되는데 사실 종목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한 50가지 퍼포먼스를 암기는 해야 돼요. 레터럴, 사이드 레터럴이 뭔지, 뭐 퀵턴이 뭔지 이런 종목들을 좀 보고 이제 실기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 오래 한 사람도 좀 헷갈려요. 왜냐면 그 퍼포먼스 동작을 알고 하진 않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머신 이름은 좀 알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공부를 하고 해야 되는데 뭐 근육의 량이나 뭐 등치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퍼포먼스를 보는 거기 때문에 뭐 마르고 이런 분들도 사실 많이 합격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술을 물어봐요. 실기가 끝나면. 그러면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여기서 뽑아요. 이제 한 5개 정도 놓습니다. 5문제 중에 돌아가면서 뽑게 되는 거죠. 수익은과 불수익은의 차이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단축성 운동과 신장성 수축을 설명해 주세요. 이런 보디빌딩과 관련된 거, 그리고 생활체육 지도의 기능, 역할, 운동하기 전에 뭐 당 섭취가 하는 이유, 이런 것들이 골고루 섞여 있어요. 그래서 테니스를 보든 수영을 보든 기본적인 생활 스포츠 지도사의 역할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고 고객 응대 어떻게 하는 것 같은 것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관련 종목과 관련된 것들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구술 준비를 하면 되는데 뭐 이런 것들도 워낙 많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니까 찾아보시면 정보들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합격을 하게 되는 거죠. 실기 구술 70점이에요. 60점보다 좀 높아졌네요. 그렇죠? 실기 구술은. 네. 그래서 좀 높아졌고요. 뭐 저도 이제 심사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이 심사위원들의 마인드에 따라 틀립니다. 심사위원이 국가대표 출신 선수가 앉아있을 수도 있어요. 감독님이 앉아있을 수도 있고 대학 교수나 전문가들이 앉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복불복이기도 해요. 그래서 너무 까다로운 분한테 걸리면 뭐 실기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생활체육인데도 잘하는데도 떨어뜨리는 경우들도 생기고 그리고 구술 면접을 잘 했는데도 뭐 마음에 안 들어서 좀 평가를 안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열정이나 적극적이고 좀 하려는 하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합격을 할 수도 있죠. 약간 등락이 있는 부분이 이쪽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뭐 떨어뜨리려고는 하진 않는데 단점은 찾게 돼요. 어쨌든 점수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니까. 그 많은 몇백 명의 사람들을 하루에 다 보다 보니까 평가에서 절하할 부분들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연수로 들어가죠. 아직 안 끝났어요. 연수로 들어갑니다. 뭐 연수원은 이렇게 전국에 21개가 있어서 선택할 수 있죠. 수도권에 6개, 부산, 뭐 대전, 충남 이렇게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 위치에 가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근 2년 코로나 때문에 이 연수가 온라인으로 다 진행됐어요. 예, 그래서 직접 이거 이제 한양대죠. 제가 한양대에서 하는데 한양대에 와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연수를 90시간을 듣는데 근데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다 집에서 듣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대면으로 다시 한대요. 예. 그래서 그거 준비하고 있어요. 자, 이론 먼저 합니다. 66시간. 그리고 실습 24시간에서 90시간을 이수하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예. 그래서 일정 어떻게 짜냐면 이제 8월 중에 7일로 짜요. 평일날 7일 연속으로 듣거나 주말에 7일 해서 한 달 정도 과정으로 듣는 형태로 짜요. 그러니까 주말에 많이 좀 몰리기도 하고 방학이라 학생들이 좀 몰려서 주중반도 이제 많이 되고 합니다. 그래서 66시간 하루에 한 10시간씩 7일을 듣습니다. 곤욕이에요, 곤욕. 예. 그래서 대부분 이제 강의실, 큰 강의실에 100여 명이 들어와서 이제 자기 지정석을 다 해놓으면 거기 앉아서 10시간을 듣는데 엄청 힘들어요. 예. 강의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학생들도 힘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로 이제 앞에 앉은 사람들하고만 강의를 하게 되고 뒤에 분들은 자거나 막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하여튼 조교가 돌면서 체크해요. 그런 거 출석 감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운영해 보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실제. 예. 뒷사람들은 대부분 관심이 없고 막 자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극단의 조치로 지정 좌석이지만 이제 로테이션으로 돌렸죠. 그래서 미움을 많이 샀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활동을 좀 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실습은 보디빌딩이면 보디빌딩, 수영이면 수영, 자전거면 자전거 전문가들하고 연계해서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 주변에서 웬만하면 하려고 해드리고, 왜냐면 그 위치를 보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죠. 근데 근 2년 동안 온라인으로 했을 때는 어쨌든 연계된 쪽하고 하지만 뭐 다른 지역에서도 할 수 있어서 사전에 공지해서 일정을 마치게 합니다. 이런 과정이 사실 현장에서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데, 그러니까 연수생은 어디서 언제 할지 모르고 그냥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몇 명이 들어왔는지 확인되고 종목이 몇 명인지까지 확인돼야겠죠. 수영이 2명밖에 없어. 궁도 같은 거 1명밖에 없어요. 보디빌딩 300명이야.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 조절을 많이 해야 돼요. 여기 안양에서 보디빌딩 운영하고 계시는데 안양 지역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컨택을 하게 됩니다. 대표한테 전화를 해서 그러면 현장 실습 실기 기간으로 지정해 드릴 테니까 가능한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보디빌딩 자격증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업체를 하려면 그걸 갖고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평당 1명, 그 이상이면 2명 이상이 있어야 되는 구조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 이제 따시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예, 직접적으로 더 전문적인 영역을 하시려면.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연수 과정은 출석률 90%예요. 예, 90시간이니까 81시간은 꼭 이수를 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예전에는 요거까지만 하면 돼요. 출석만 하면 인정해 줍니다. 연수는. 그러니까 일단 앉아서 잘 들어라 이거였어요. 그래서 관리가 더 힘들었죠. 예, 시간만 때우면 되니까. 이 구조를 바꾸기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5, 6년째 하고 있는데 뭐 어쩔 수가 없죠. 또 시험을 볼 수는 없어. 연수 끝나고 또 시험 보는 건 너무 무리인 거죠. 근데 거기다 이제 늘어난 게 연수 태도까지 평가해라. 체육 지도 레포트도 써서 쓰게 해라. 현장 실습에 대한 평가 점수도 줘라. 이게 막 늘어났어요. 그래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더 힘들고 까다로워지고 연수생도 할 게 훨씬 많아졌어요. 그래서 연수가 더 까다로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출석만 하면 돼요. 90시간만 이수하면 됐었는데 연수 태도도 평가해. 연수원에서 평가합니다.
요 세 개는 60점 밑으로 떨어지면은 과락시킬 수가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태도 불량자, 뭐 졸거나 계속 핸드폰 보거나 이런 사람들, 특히 온라인은 더 힘들었어요. 예. 실제 담배 피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떨어뜨렸습니다. 예. 그리고 줌으로 하니까 줌에 100명이 들어와서 듣는 거예요. 그러면 동영상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자기 거 띄워놓는 사람도 있어요. 관리자가 들어가서 그런 것들 다 체크하고 보긴 하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설렁설렁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렇죠? 핸드폰 그냥 틀어놓고 수업을 안 듣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안 그러시죠? 네. 어쨌든 그런 단점이 있지만 뭐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던 부분이고 이제는 강의실에서 하니까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는 가능하겠죠. 연수 태도 하고 이 부분이 제일 까다로운 게 생겼어요. 레포트도 받으라고 그게 생긴 거예요. 이게 이제 1급은 이런 걸 합니다. 예, 운동 처방사나 건운사나 이런 건 하는데 이것까지 생겨서 체육지도 관련 레포트를 각 연수원에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많이 하다가 이제 제가 이것도 개발을 해서 2장으로 픽스를 해서 수업 안에서 같이 작성하게 만들어서 제출하게 했는데 작년에 보니까 최소 3장으로 딱 해놨더라고요. 예, 원래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최소 2장 제가 했었는데 최소 3장으로 바꿔놨더라고, 공단에서. 그래서 그렇게 바꿔서 이것도 하고 있고, 현장 실습도 이제 지도자가 평가까지 해서 평가 점수까지 완료하게 형태로 해서 이런 서류들을 다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까다로워서 좀 나이 있으신 분들 따라오는 게 너무 힘들어, 이게 사실. 예. 줌으로 할 때도 나이 들으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특히 탁구나 레크레이션 그리고 뭐 댄스 스포츠 이쪽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또 많이 응모를 하세요. 왜냐하면 노인복지시설에서 강사를 하고 싶은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도전하시는데 이 줌으로 할 때 한 명 한 명 다 상담해드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려야 돼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지도 보고서, 아까 했던 현장 실습 보고서도 또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출근부, 일지, 서약서 같은 것도 다 만들어서 제출을 잘 해야 이수가 완료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수하신 분들을 공단으로 저희가 보내면 범죄자 사실도 조회해요. 그래서 범죄 있으면 또 떨어뜨려요. 그리고 최종 합격을 12월 달에 하면 그때 이렇게 생활스포츠 지도자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어렵죠, 국가 자격 따기. 근데 그래도 1년에 10,000명씩 따요. 그래서 매년 늘어나고 있고, 특히 18세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체육 전공자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2막을 준비하시는 분들, 관련돼서 뭐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태권도 하시는 분들이 이거 많이 안 땄어요. 왜냐면 4단 갖고 있으면 이제 강사할 수 있고 도장 개업할 수 있는데 이것도 강화돼서 생활스포츠 지도사 2급 이상 있어야 가능해요. 그러면 태권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들어오시고 대부분 관장님들이 이제 취득하러 들어오시죠. 그렇게 제도는 강화될 겁니다. 예, 이 현장에서 시설 관리나 지도자 양성 배치 부분에 있어서 계속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자격을 취득해 놓는 게 중요하다. 뭐 추가적으로 이제 레크레이션을 노인으로 따셨잖아요. 그러면 또 따고 싶은 거 있으세요? 네, 생체하고 레크레이션으로만 일단? 그쵸. 그러니까 노인 갖고 있는데 생활 2급으로 레크레이션을 딸 거면 실기 구술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좀 쉽죠. 예. 그리고 다른 종목을 한다. 하나 땄는데 다른 종목을 한다. 그러면 이제 실기 구술 하시고 특별 연수 40시간. 예, 좀 줄죠. 그렇게 해서 따놓으면 돼요. 네. 만약에 실기인데 실기 말 앞에 필기. 필기는 합격을 했는데 실기에서 떨어지게 되면 다시 내년에 필기를 다시 봐야 돼요. 아마 1년 유예를 해줘요. 예, 한번 합격하셨으면 1년 유예해드리고 군대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유예 기간을 좀 마련해 두긴 합니다. 예. 그리고 실기까지 합격해도 연수를 못 들었으면 유예 기간 1년에서 3년 정도 이렇게 좀 조정을 해줘서 그 다음에 도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2015년도에 개정됐을 때 필기 시험이 되게 쉬웠어요. 근데 이제 지금 7, 8년 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고갈이 되죠. 했던 문제 못 내고 또 꼬아서 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점도 있습니다. 뭐 또 질문 또 있으세요? 궁금한 거? 저는 이제 관심 있는 게 건강운동관리사, 네. 노인 스포츠라든가 장애인 스포츠 그쪽인데 저 자세하게 안 봤는데 거기도 실기라는 게 항목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실기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종목별로 나와 있는 거예요. 네, 종목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쪽도요? 노인 스포츠로 할 노인 스포츠 지도사 따고 싶으신데 혹시 뭐 좋아하시는 종목 있으세요? 관심 있거나? 당장 없어요. 하나만 골라보세요. 탁구? 태권도 한다면. 태권도. 예, 태권도 4단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태권도는. 예. 이거 자체가 4단을 갖고 있어야지 할 수 있어요. 예, 생각. 근데 저기 뭐야 건강운동관리사도 역시 실기도 종목 하나 선택을. 건강운동관리사는 네. 실기가 아니라 운동 처방사 양성 과정이에요. 그래서 실기는 안 보고요. 실기는 처방해 주는 거, 실습하는 걸로 해요. 예. 그래서 근데 건강운동관리사는 18세 이상 누구나 할 수 있는 구조 아닙니다. 예, 체육 관련된 걸로 해야 되고 2급이나 1급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18세 이상 풀린 건 2급 생활스포츠, 2급 노인, 2급 유소년 이것만 풀린 거예요. 예, 전문 스포츠는 체육 관련 전공자나 운동선수, 체육교사 이런 구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강운동관리사도 생활체육 지도사를 먼저 따셔야 됩니다. 네? 생활체육 지도사를 먼저 따셔야 됩니다. 지도사를 먼저 따야 되고. 네네. 체육 관련 졸업생이 아니면 이제 생활체육이나 전문을 따놓고 나서 몇 년이 지난 후에 딸 수 있는 구조예요. 우리 학교는 지금 그 생활체육, 그 체육 관련 학과입니다. 예, 그러면 체육학사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격이 되는 거죠. 네. 그 졸업하시고 네, 졸업하고 나서 이제 그쪽 그 과정을 더 하시고. 예. 처방이나 이제 트레이너나 운동 처방사나 체력 측정사 이런 분들은 이제 건운사 목표가 많이 있어요, 실제. 그리고 체육 전공자들도 생활체육 스포츠는 기본으로 하고 끝내는 건강운동관리사, 건운사를 따서 학교나 병원이나 이런 처방 쪽으로 들어가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 연수생 중에 보면 물리치료사들이 꽤 많습니다. 예, 물리치료사들이 현장에서 사실 물리치료사들 받아보셨지만 기계 그냥 돌리잖아요. 실제 사람들을 만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려고 추가적으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렇게 폭이 확장된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보면 태권도 같은 경우는 자격증이 강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활기록을 따야 되고 그래 되면 만약에 테니스나 다른 쪽으로 만약에 이제 차리게 되면 그런 식으로 많은 운동이 이제 생기고 있는 건가요? 물론이죠. 지금 필라테스 인구 엄청 많잖아요. 필라테스가 왜 안 생기는 줄 아세요? 민간 자격이 700개입니다. 예, 필라테스는. 그리고 한 번 따는데 200에서 1000만 원 사이 들어요. 예. 그리고 3개월 하면 자격증 줘서 이제 강사 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수준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런 것들을 아마 현장에서 경험도 하셨을 거고, 그리고 협회가 좀 탄탄하게 하나가 있어야 만들어지거든요. 예. 근데 필라테스 뭐 우후죽순이에요. 다 자기가 잘났다 하고 있어서 안 생기는 부분이 사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새롭게 들어오는 종목들은 그 협회가 하나가 뭐 전국대회도 열고, 그래서 자체 민간 자격증도 운영하다가 국가 자격으로 편입되면서 들어오게 된 거라 아마 늘어날 거고, 필라테스가 들어오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거예요, 실제. 요가나 필라테스가. 근데 들어오기 쉽진 않아 보이긴 해요. 예, 워낙 협회들이 갈라져 있어서. 네. 언제부터 그 시험 볼 수가 있어요? 신청만 하면 4월 29일 날 볼 수 있어요. 예. 예. 그래서 4월 초에 아마 할래하고 응시만 하면 돼요. 돈 내고 응시하면 시험 볼 수 있어요. 공부를 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면 언제부터 시험을 볼 수 있는 그 기준이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신생 중에. 네, 신순 우리 학생이 아까도 뭐
전혀 문외한이다, 전혀 모른다라고 했을 때 그냥 교재나 영상 같은 걸 찾아서 정말 집중하면 두세 달 정도 공부하면 뭐 반타작정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좀 집중하시면 이제 내년에는 좀 도전해 볼 만하다. 예, 올해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올해 이런 스포츠 관련된 수업들을 몇 개 듣고 이 과정들 좀 이해하시고, 그리고 운동을 조금 좋아하거나 관심 있는 거 있으세요? 관심 있는 거는 많은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네. 그 댄스 스포츠 어. 자유를 지금 6개월 정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선생님 너무 잘 만나서 전통을 하시는 분이라 네, 너무 지금 제가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잘 하고 싶고. 그렇죠. 그럼 내년에 필기시험 보시고 댄스 스포츠로 도전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또는 댄스 스포츠도 사실 이 짜여진 퍼포먼스로 춤을 춰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규정된 거를 쳐내서 그 점수를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보디빌딩으로 도전을 하셔도 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전혀 안 했는데 그나마 지금 라켓을 들고 탁구를 쳐서 탁구를 딸 수 있는 건 안 되거든요. 아무리 해도.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댄스 스포츠가 1이면 그 다음은 보디빌딩이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운동을 좀 시작하셔도 거기가 관련된 것들을 조금 하시면 꼭 하셔야 돼요. 된다는 거죠. 실기를 예, 그 실기를 만약에 65개 다 따려면 다 따로따로 다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디빌딩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보디빌딩이 그중 쉬워서예요. 그래서 2급 생활 스포츠 지도사 댄스 스포츠를 도전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필기 보고 피트니스를 좀 했는데 굉장히 잘한다고 하셨어요. 잘할 것 같아요. 기대됩니다. 예. 내년에 따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필기를 먼저 준비를. 필기는 이제 차근차근, 지금 심리학도 듣고 계시잖아요. 우리 열리는 교과목들 들으시면서 이제 내년 4월, 5월에 있을 필기를 지금 조금씩 준비하시는 거예요. 감을 좀 익히시고, 그리고 올해 겨울에 필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서 이제 하시는 거고, 이제 운동은 댄스 스포츠를 하겠다. 댄스 스포츠 지도자가 될래. 자격증을 딸래. 그러면 이제 댄스 스포츠를 그 선생님한테도 말씀드려서 내년에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면서 열심히 들으셔서 이제 시험 준비를 하시면 1, 2차가 합격할 수 있는 거죠. 너무 막막해서. 저도 막막하고 좀 어둡네요. 예. 근데 어쨌든 실기 하나를 갖고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생활체육 수준으로는 해야 되기 때문에. 골프는 어느 정도 해야 돼요? 골프는 80타 밑으로 쳐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그거는 타수로 보기 때문에, 타수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줄넘기 좀 포기했다니까.